피는 봄을 알리네. 은둔형 외톨이는 집안에만 집거하면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처음 나타난 일본은 해결책을 찾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연구원 박주홍 책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은둔형 외톨이에게 월 최대 65만 원의 생활비, 치료비, 학업비용 등을 제공해서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미기 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 또 심리상담,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예. 기존에는 그 비행 일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또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상이었는데, 예. 지난 4월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최대 월 65만 원의 기초생활비와 연 200만 원의 치료비, 월 30만 원의 학비와 36만 원 상당의 진로 상담 및 취업 지원비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청소년기에 은둔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청년기에 은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번 지원 대상은 이제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이나 중장년층 등 똑같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 그 은둔형 외톨이들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발표된 지원책을 두고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아마도 이제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과거에는 주로 일본에서 발생한 지역적인 문제라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또 핀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과 영미권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또 고립과 외로움 같은 것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전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는데요. 은둔형 외톨이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고립과 은둔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19세에서 39세까지 약 3%에 해당하는 35만여 명이 외로움이나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그 은둔형 외톨이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은둔형 외톨이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이제 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편차가 조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아주 큽니다. 우리 부산시만 해도 이제 적게는 7,500명에서 많게는 22,000명까지 추정되고 있어서 폭이 대단히 넓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이 조사들이 공통되는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부산시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폐업하게 되면서 은둔하게 된 사례가 적지 않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접촉이 줄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20, 30대의 이제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취업과 결혼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이 좁고 삶의 다양한 방식들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도 이제 은둔 한 곳만 바라보는 또 경쟁적인 구조 이런 것들도 청년들을 은둔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그냥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지속적으로 겪고 나면 좀 안전한 곳에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은둔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이 되고 있죠. 은둔 생활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이제 유튜브를 본다던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걸 하고 있고
식사도 이제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청년기에 경제활동 단념하고 은둔을 계속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손실이 크겠지요. 그렇죠. 이제 은둔으로 인한 손실이 이제 더 이상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데요. 네네. 우선 은둔을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기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취업하지 못함으로 인한 개인적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예. 은둔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 손실이 발생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가족의 그 부담, 부양 부담이 늘게 되면서 노후 준비에 지장을 주게 된다던가 또 사회적 신뢰나 활력이 떨어지면서 연쇄적으로 국가 차원의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들불같이 번져가는 거예요. 그 부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 한 명당 뭐 사회적 부담 이런 것들이 좀 계산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충 뭐 짐작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본에서는 청년 한 명이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납세하지 않고 사회보장을 받을 경우에 약 15억 8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은둔 청년의 생애 경제적 비용을 1인당 약 1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급자 전환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급여액과 경제활동 미참여로 인한 잠재적 조세 부담, 기업은 이런 것들이 합산한 금액인데요. 이것을 제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산치가 37만 명인데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제 58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됩니다. 이것은 청년 인구에만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은둔하고 있는 중장년층이라든가 청소년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에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사실 이제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30년 정도 흘렀고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더라고요. 요거 일본은 좀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예, 이게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먼저 발견된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대응도 먼저 이루어졌는데 일례로 일본은 이제 은둔형 외톨이 지역 지원 센터라는 것이 이제 시정촌마다 있어서 상당 탐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문제가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은둔이 장기화되면서 8050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8050 문제라는 것은 히키코모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대상인 부모의 죽음 이후에 함께 생애끈을 놓아버리는 동시 고립사라든가 또 부모의 연금이 끊기면서 굶어 죽는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히키코모리가 이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장년층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8050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도 대단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방치해두면은 우리도 이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로도 들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은둔형 외톨이 현상 극복하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은둔형 외톨이의 이제 정확한 규모 추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당사자들로부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은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은둔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면서 사회적 대응을 소홀히 하면 우리 사회도 이제 8050 문제를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당사자들이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우선 이것저것 모르겠고 취업부터 시키려고 한다든지 하는 방식들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서 청년들을 은둔으로 내몰고 있는 이제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도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은둔형 외톨이 하면은 좀 정신력이 약하다든지 일하기 싫어서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네네. 이런 편견들이 이분들을 더 이제 안으로 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만나본 당사자분들은 이제 취업을 하려고 시험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온라인 강의도 들으시고 글도 쓰고 또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무척 애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회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 시민사회가 이분들의 노력을 또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또 실질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연구원 박지홍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